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도 시가 개파락 출발하긴 했지만 장중이었대요.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더라. 확실히 지금 자리에서 지금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흔들기는 강하지만 그리고 종가상 강세 마감하더라. 왜? 그럼 왜 그러죠? 지금 시장 부품주, 이거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니까 이거는 꼭 우리가 명심을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적게 올라온 위치가 아니에요. 이 오를 대로 오른 위치에서 이렇게 유지를 잘해준다는 것 자체로 정말 강한 겁니다. 강한 거. 잘 버티고 있다고 봐주셔야 되는 거고, 이 고점에서 이제 잘 버티고 있는 이 한미반도체가 왜 과연 뭐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잘 버티고 있는지 오늘 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설명이 앞서서 오늘의 시청료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이 한미반도체가 더 고점을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돌파라고 댓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흔들기가 좀 셉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오락가락한데 원래 이 주식 중에서 좀 어려운 종목이 이 반도체 부품주입니다. 반도체 부품주들. 지금처럼 너무 흔들기가 세고 뭐 조정이 나오면 워낙 또 지루하게 나오고, 그런데 한번 쏠 때 어때요? 좀 강하게 쏴주는 이 맛 때문에 뭐 이 부품주들을 다들 좋아하시는데, 제가 뭐 이 과거부터 뭐 패턴도 분석을 해드리고 뭐 지지, 뭐 맥점,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의 위치에서도 지금 시나리오는 적어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첫 번째는 그냥 뭐 시간 조정이죠. 여기서 이평선 위에서 시간 조정 보이다 뭐 이평선 올라오고 그냥 올라가는 이런 아주 정석적인 그림. 네, 이렇게 돌파가 나고 올라가면 문제될 게 없죠. 그냥 이평선 올리는 작업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매수가가 점점 안 보인다는 뭐 그런 좋은 거, 뭐 그거 말고는 없다. 그런데 제가 1번의 시나리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뭐 이번 시나리오라고 해서 고점 돌파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한미반도체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종목 같이 봐주시는 게 좋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냥 주가가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자, 마이크론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입니다. 얘 엄청나요. 지금 61달러에서 455달러. 우리나라 지수 같네. 그죠? 어떻게 올라왔어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엄청 급하게 올라온 건데 그 정도로 강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고점권에서 흐름을 보면 얘는 지금 이 11선 기준이거든요. 11선. 여기서 돌파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추세라고 하는데 얘를 보면 이 11선을 기준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와 같이 그냥 11선을 맞고 연장 추세가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제가 말한 1번의 시나리오처럼 갈 겁니다. 지금도 깨진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 고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 음봉, 양봉, 그러니까 양봉, 음봉. 그러니까 양음양의 어떤 좀 패턴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제 또 다시 한번 이 11선을 계속 위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자리에서 급하게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위로, 이 과열에서 위로 치는 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급하게 올라가면은 결국 매도가 좀 세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려밟고 이평선을 지려밟고 지그재그식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이러면 우리가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한번 좀 빼주는 그런 자리가 나오고 나서 뭐 그렇다고 차트가 깨지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자리가 나와주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거죠. 뭐 약간 이런 거죠. 유지를 하던 이평선이 깨지면서 이 한 번에 이 매도가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급반등을 하고 좀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른 추세를 보여주는, 좀 이 그림을 한 번 정도는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도 그런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제도 바로 올라가면 문제될 게 없지만 지금 시장이 뭐 계속 고점 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거 과열이긴 과열이야. 이격 조정이든 뭐든 좀 나와주긴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약간 거시경제 불안한 부분들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지금 이 한미 반도체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품주들도 일단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한 건 분명합니다. 약간의 좀 과열의 징후를 지금 보이고 있긴 한다라는 거죠. 건강한 조정을 위해서라도 좀 조정세가 나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제가 원래 이 맥점 밴드, 이 매수에 대한 차트로만 보통 설명을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편안한 맥점 자리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열이 오면 또 과열이 왔다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해드립니다. 한미반도체가 20만 원이 될 때, 이거는 지금 넥스트 거래소 때문에 그런 건데 봅시다. 정규장만 보자고요. 정규장만. 자, 정규장을 볼 때 여기 과열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과열권에 근접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이때 이 과열 밴드에 오면 조정을 맞이하는 걸 나는 아니까. 그리고 나서 이 시간 조정을 우리가 다 버티고 제가 다음 맥점을 짚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약해요. 한미반도체는 사실. 왜?
얘는 코스피잖아요. 부품주긴 하더라도. 자, 그 구간 부품주들을 보자고요. 제주 반도체 어때요? 과열 밴드에 터치를 합니다, 지금. 이 과열권에 오면 기간 조정, 닿으면 조정 발생했어요. 근데 과열권에 제주 반도체가 터치를 하더라. 제가 이야기했던 원익 IPS도 과열권에 터치를 해줬고, 이오 테크닉스도 과열권에 근접을 했고요. 테스는 미리 치고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조정, 그래야 또 치지. 자, 부품주로 이야기했던 오킨스전자, 엑시콘 전부 다 이 가열에 좀 터치를 하는 그 그림이 쏙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밴드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 조정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다 이격 조정을 하고 과열을 만들고 이격 조정을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건강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그냥 밴드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 좋죠.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1차 맥점 문자 보내드리고 여기서 문자 보내드리고 만약에 여기 오면 뭐라고요? 팔자는 게 아니라 그냥 조정 3차 맥점이 올 수도 있다. 제가 뭐 조정 이야기하니까 그냥 떨어진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이때 못하고 이때 못 탔어. 저 맥종코치를 늦게 알아가지고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수익을 못 내고 있어. 그래도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리면 힘들거든요. 조정 기다려라. 오면은 이때 못 하셨던 분들에겐 뭐예요? 3차 맥점. 즉 기회가 될 수 있죠. 기회가. 지금 시장은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결국 코스닥만 보셔야 돼요. 코스닥을 지금 주도하는 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부품주 그리고 2차 전지, 로봇 이 세 개의 섹터만 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품주도 주도주예요. 자, 그런데 코스닥이 한번 쭉 빠지고 나서 지금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깊게 조정이 나오면 더 멀리 튀는 거예요. 오히려 나오면 좋지. 여기 완전 극매수 자리거든요. 이때는 진짜 코스닥 시장을 아예 사버려야지. 약간 이런 W 패턴이나 이런 패턴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런 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명확하게 좀 팩트만 전달해 드린 겁니다. 팩트만. 올라갈 땐 올라간다고만 하고 조정이 나올 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고 또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다음엔 뭐다? 기회다. 그래서 어쨌든 이 1차와 2차 맥점에 못하신 분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되죠. 3차 맥점에 대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 타점을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제 매매에 대한 관점을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래도 좀 중심 잡기가 어렵고 지금과 같이 이런 시장에서 좀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지금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6518-5019입니다. 그럼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여러분들과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내보자는 의미로 공유를 해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한미반도체 그렇다고 해서 깨진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한미반도체 대추세를 보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시작점이다. 1차 나오고 이제 2차 나오는데 이게 왜 꺾이냐 이겁니다. 할 자리는 아니고 쭉 들고 가는 건 맞고요. 가까운 예로 로보티즈죠. 제가 안 파는 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밴드를 타고 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건 진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밴드를 타고 가다가 미친 듯이 이 대파동이 나와요. 대파동.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가 3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10백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백어. 이거를 저는 이 차트를 이용해서 먹어봤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고 거기를 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70% 이제 막 70% 올랐는데 그런데 밴드 타고 가면서 똑같아요. 지그 하다가 요거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V자 반등을 한 이유, 핸들을 만드는 이유, 요거를 만들러 간다는 거죠. 그냥 이번엔 이 시장의 대장인 삼성전자가 그걸 보여줬죠. 확실히. 이 V자 반등을 만드는 이유, 핸들을 만드는 이유, 그 다음 요런 게 나온다. 저는 이 과열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한미반도체를. 이대로 끝날 종목은 아니고.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밴드가 유지됨으로써 장기 추세를 지금 먹고 있는 종목들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도 한번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즈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한미반도체에 대비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미반도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좀 다른 때와 다르게 제가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원래 이 연휴 전에는 좀 장이 잔조정세가 나오긴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 있으라는 거고, 주식이라는 게 지금 물론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봐야 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너무 이야기 안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에 대한 시나리오, 2번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뭐 어쨌든 1, 2번이 나오든 뭐 우리에게는 좋긴 하죠. 뭐 빠르게 오르면 그 수익을 지금처럼 온전히 즐기면 되는 거고, 하지만 조정세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말한 그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포지션에 대한 구성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조정이 발생해도 그건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하겠지만요. 자, 오늘 한미반도체 이렇게 정말 큰 그림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부 다 좀 해드렸습니다. 뭐 부품주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하지만 이 여전히 좀 매매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좀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